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이전에 이제 꾸민걸 PC에서 수리를 받으시고 또 다소 오래된 PC가 집에 있으신데, 이번에 큰맘 먹고 PC 구매와 제작 의뢰를 위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PC 가격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SSD와 이제 메모리의 가격 폭등으로 정말 비싸졌습니다. 더욱 슬픈 건 가격이 안정화되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알고 계셨고, 단순히 상담이 아니라 아예 결제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오늘이 제일 젊듯이 PC 가격도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POE2, 그러니까 2라는 이제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임을 즐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이젠 5600과 RTX 5060 기반의 PC 견적을 추천을 해드렸고 바로 결제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실까 말까 조금 더 생각을 하실까 말까 하시다가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니까 바로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좀 불안감 때문에 바로 결제를 해 주셨고, 라이젠 5600과 RTX 5060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궁합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조립을 하고 제작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은 사실 이거 저에게 이제 조립을 의뢰하신 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혹시나 PC 지금 조립 PC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은 타 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염두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씩 보셔서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고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요청을 해주셔서 조금 더 안정성 있는 PC 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결제를 한 다음에 상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적을 짤 때 그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높아져서 조금 폭넓은 시야의 견적 작성이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있는데 온전한 AS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작하는 RTX 5060과 라이젠 5600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궁합이 정말 좋은, 가성비 좋은 궁합이고, 그 다음에 조립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램값 DDR5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DDR4로 해서 조금 현명한 그 조립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CPU는 라이젠 5600입니다. 정말 롱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한때 요 며칠 사이죠. 한번 전 그 시장에서 한번 품절이 됐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가격은 점차 상승 중에 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물론 이보다 더 나은 것들도 있지만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가성비 좋은, 진짜 오래오래 살고 있는 CPU입니다. 자, CPU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무상 AS 기간을 알려드릴 텐데 혹시나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저에게 오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너무나도 빨리 컴퓨터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업체에 가시더라도 이 무상 AS 기간을 염두하셔서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이 기간 내에는 이렇게 AS 대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저렴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는 요즘에 진짜 금값이죠. 금값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자, DDR4 8기가짜리 두 개로 에센코어 총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요새 메모리라던가 SSD 한번 상품을 보시게 되면은 진짜 평소에 듣도 보지도 못한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도 꾸민걸 PC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미 검증받은 제품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뭔가가 안 된다, 그리고 불량률이 많다 이런 거를 걸러내야 되는 조금 그런 부품을 볼 때 좀 까다로운 시선으로 좀 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과한 제품이 바로 에센코어 클레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품입니다. 정말 좋은 게 좋다고 이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이고, 무상 AS 기간은 다소 무식합니다. 제품이 생산 중단될 때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 때문에 골치 썩으실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는 NVMe 512기가 제품입니다. 이것도 가격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잡브랜드 쓰질 않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두 개 판매를 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앉아가지고 벤치마크 해가지고 속도 잘 나오네요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짜 엔드 유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얻었을 때 그 고객님들도 다 만족해서 쓰시는 SSD입니다. 10만원 돌파하였습니다. 속도도 잘 뽑아주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그래픽 카드는 그래도 MSI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RTX 5060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보호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말끔하게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백플레이트도 이제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뭐 기스 가지 말라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꼭 조립을 하시거나 장착을 하실 때 이거를 떼고 장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잘 때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자면은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깝더라도 보호 필름 깔끔하게 떼서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가치사의 전격 700W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무상 AS 기간 3년입니다. 보호 회로라던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만족도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이 6년, 정말로 긴 제품입니다. 다른 것도 뭐 3년도 있는데, 어쨌거나 3년 쓰다가 고장나서 새로 바꾸는 것들은 조금 이제 출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지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6년 동안은 안 사도 된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제품을 잘 만들었고 유통사도 튼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워는 한번 박스를 열어봅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죠. MSI A520M A 프로 제품입니다. RTX 5060도 잘 성능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젠 5600가도 공급이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이 역시 제가 앉아서 벤치마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판매를 많이 해보고, 진짜 한두 개 판매한 게 아니죠. 판매를 해봤을 때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저 역시도 조립하거나 또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할 때 정말 만족감이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쿨러는 팔라딘 400입니다. 그래도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고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쿨러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싸지 않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 가성비로서는 이거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팔라딘 400 아주 기본기 충실한 공랭 쿨러이고요. 이건 뭐 원체 유명한 모델이라 제가 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매우 좋은 팔라딘 400 공랭 쿨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제품을 뜯는 것과 이제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는 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대부분 PC를 살 때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보고 나서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그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하루에 4대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대로 조금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제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 테스트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제가 할당량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대를 제작하고 하는 데는 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저는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신뢰성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초도 불량 테스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금 더 낫다 그러면은 귀찮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 완제품만 보셨다면은, 이러한 과정으로 PC가 제작이 되는구나, 내 PC가 이러한 과정으로 제작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SSD를 장착을 합니다. SSD를 장착할 때는 그 SSD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일반 나사보다는 조금 머리통이 넓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SSD를 고정과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팔라딘 400을 장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CPU 장착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4 소켓 같은 경우에는 무뽑기라고 아시죠? 쿨러를 떼려고, 방열판을 떼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뭐야, CPU가 없네? 바로 방열판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무뽑기라고 하는데, 아주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팔라딘 400 같은 경우에는 무뽑기 방지 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 방열판을 떼더라도, 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뗄 때 있잖아요. 뭐 쿨러 방열판의 먼지 청소라든가 아니면 서멀그리스 제도포를 위해 떼시더라도 CPU까지 같이 빠지는 그 무뽑기 증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는 이제 아틱사 MX4 제품으로 도포를 하였습니다. 서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가 되게 반짝반짝하고 평평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미세한 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홈을 방열판도 마찬가지고 방열판과 CPU 머리통 사이에 그 홈들을 이 서멀 그리스가 메꿔주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춰줘서 전반적인 내구성이라던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라도 아주 굉장히 좋은 구실을 하고 있는 그리스입니다. 아틱사 MX4 제품, 뭐 이거는 뭐 나 어디 가서 서멀 그리스 도포했다 뭐 했는데 아틱사 MX4 했어, 잘했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이제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 SSD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30M이 아니라 U30 마린 블랙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려한 LED의 작동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LED가 최대한 없는 것으로 고르려고 했는데 너무 투박하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항식 케이스냐 아니냐인데 요즘에는 아닌 제품들이 신제품 출시는 그렇게 많이 되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상당히 비싼 편이고 아니면 너무 싼 마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요청대로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LED를 이제 소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밤에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누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잠깐 나왔는데 우리 아들 뭐 하나 보니까는 방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된다. 그러면 참 민망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밤에 작업을 하실 때나 좀 집중도 높은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LED 버튼을 딱 눌러서 소등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집중도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굉장히 제가 조립을 해봐도 조립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혹은 이제 케이스의 뭐 발열이라는 거, 통풍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장착을 위해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을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이란 메인보드에 보시면 홀이 있어요. 그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결합을 위해서 나사 보통 6개, 뭐 9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이 장착이 돼야 나사를 다 박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고 먼저 메인보드에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걸 안전하게 또 지지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파워 케이블에 보시면 24핀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전면부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 케이블 헤더를 연결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아랫부분에 없다.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 가지고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인보드 고정핀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필수적으로 장착하시기라고 저는 늘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사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장착한 거는 아랫부분 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 나사 개수 일치하게,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이 케이스만 하더라도 비품 스피커가 케이스 부속품으로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품 스피커랑 그 비품의 패턴으로 컴퓨터의 이상 동작이나 특정한 불량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보드 제작사라던가 제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일단은 아셔야 될 것은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메인보드를 쓰던 어떠한 제조사를 쓰던 상관이 없이 똑같이 삑 하고 한 번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PC를 켰는데 분명히 삑 하고 한 번 소리가 나는데 모니터 출력이 안 돼. 그렇게 되면 PC를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PC 외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결하시려고 찾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이 다르게 이제 불량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하거나 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비품 스피커를 장착할 수가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서 일단은 모니터와 연결하는 부분은 자
위 상단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비싼 돈 주고 RTX 5060 게임하기 위해서 장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보면 HDMI가 있고 DVI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 밑에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HDMI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HDMI만 제가 딱 빼놓은 거고요. 혹시라도 DP다 그러면 DP 여기 포트 하나 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DMI 포트 하나와 DP 포트 3개가 있어서 총 4대의 모니터를 동시 출력이 가능하고요. 절대로 위에 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다 연결하셨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한번 PC를 한번 켜봤습니다. PC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휘황찬란하게 나오게 됩니다. 낮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밤이면은 뭔가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끄는 거 아까 끈 상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C는 정상적으로 켜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부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PC를 조립하고 출고를 할 때 바로 일반적인 업체라면은 여기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됩니다. 띡 하고 메인보드 바이오스까지 진입을 하네. 용량 다 맞네. 그리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되는데 꾸민글 PC는 여기서부터 또 2부가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타 업체에 조립을 의뢰를 하셨다. 그렇게 되면 다 받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립을 의뢰하실 시점에서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최신으로 진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철저한 초도 불량 테스트를 해달라. 요거 한 6시간, 7시간짜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아마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니까 꼭 애초에 조립을 의뢰하실 때 하시면 되시고, 또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이제 제조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굳이 지금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꼴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시점이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주변에 지인분들 있죠, 뭐 어머니, 아버지, 삼촌, 할머니, 고모, 뭐 외숙모까지 한번 여쭤보시고 없다 그러면은 이제 PC에 대한 전투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또 이제 군대에서 갓 전역한 군인, 그죠? 군인이 아니라 사회인, 그죠? 그분들이 이제 PC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때라 그분한테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 그래도 없다, 우리 집에는 군대 뭐 다 없다, 다 갔다 오고 오래됐다, 그렇게 하시면은 PC 주변 수리점에서 가시게 되면 한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테스트인데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 온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CPU 온도 오늘 여러 번 나왔는데 CPU 온도가 좋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내구성이 좋아지게 되고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제 성능을 뽑아가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온도가 높다, 뭔가 뜨겁다, 그죠? 뭔지 안 좋죠?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의 내구성도 약해지게 되고 조금 더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CPU 쿨러가 돌고 있기는 있는데 CPU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성능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신나게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뚝뚝뚝뚝 끊김이 발생하게 된다. 20분 동안 서서히 달궈졌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은 스로틀링, 성능 제한을 걸어가지고 온도가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CPU 온도, 그 다음에 쿨러의 상태, 서멀 그리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제도포를 해주시면 정말 오래오래 안정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멀 그리스 제도포만 하더라도 진짜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팔라딘 400과 아틱사의 MX4의 궁합이죠. 근데 지금 50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CPU의 로드율 100%입니다. 진짜 착한 온도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얘 스코어에 맞게끔 점수를 뽑아주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LED 버튼을 끈 거예요. 예쁘장하죠. 진짜 컴퓨터 켰는지 안 켰는지 모릅니다. 모니터 불빛만 어떻게 잘 하시면 돼요. 지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LED를 끄게 되면은 이렇게 깜깜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도 50도, 51도밖에 안 올라가요. 와, 이제 온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팔라딘 400 진짜 성능 아주 오늘도 역시 대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에도 한번 부하를 줘서 그래픽 카드의 펜에 대한 소음, 초도 불량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픽 카드 펜입니다. 처음에 이거 찾지 못하면은 나중에 쓰다가 뭐 조금 열받으니까는 소리가 많이 나네. 요거 참 어려워요. 지금 찾아야 새 제품으로 교체라던가 이런 게 되지, 좀 사용하다가 뭐 한 달 뒤에 알았다, 뭐 일주일 뒤에 알았다 그러면은 새 제품으로 교환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울며 겨자 먹기죠. 리퍼 제품으로 교체가 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찾더라도 제 쪽에서 지금 찾으려고 진짜 오래오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저는 출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도 나름대로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제 다 루틴인데 이거를 또 이 루틴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똥꼬집 같은 제 고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의 전반적인 온도라던가 또 전반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이다. 또 이제 퍼마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에도 같이 부하를 줘서 이 파워도 좀 안정적인지, 파워에 대한 온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팬에 대한 전반적인 소음 같은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켰네요. 또 이제 LED 버튼 눌러서 다시 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만족스러운 SSD 속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3000대 이상 나와서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운 속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밀거 PC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조립하는 과정과 출고 전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로 이분과 이제 견적하는 시간도 짧지가 않습니다.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이제 상담을 해 가면서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이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견적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 드렸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씩 정말로 정성스럽게 제작과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벌써 연말인데 아무튼 2026년도 또 다가오게 되는데 이 PC로 하시는 일 다 모두 다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